2016년도교가 설 연휴 6일 동안 임시 개통했습니다. 연휴 기간 이곳을 통해 고향을 찾은 사람부터 호기심에 드라이브에 나선 관광객까지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여수 김포 노선의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가 정기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의 운항 감축에 대비해 대체항공사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면서 지역민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지역에서도 다수의 의심자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거점도시 사업대상지 공모에서 여수시가 탈락했습니다. 호남에서는 목포와 전북, 전주시가 선정됐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비상입니다. 지난 설 연휴 전남에서도 다수의 의심자가 발생해서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계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 전날인 지난 23일, 고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50대 환자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국 구일인성을 여행했던 이 환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26일 저녁 순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격리됐지만 일반 감기로 판명됐습니다. 지난 19일 중국 우한 지역에서 근무하다 설을 맞아 입국한 남성 한 명도 발열 증상을 보여 지금까지 자택에 격리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는 모두 13명. 이 중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3명인데 아직까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입국자의 체온검사 대상 지역을 우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각 시군보건소와 종합병원에 간이치료소를 설치하는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확진 환자에 대한 감시나 이런 체제 위주였다고 하면 오늘부터 방역대책본부로 격상을 해서 16개 부서를 협업부서로 저희가 포함을 해가지고 확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지역 방문자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장 14일의 잠복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잠복기에 귀국했다면 무증상자로 공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자의 자진 신고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경로는 침과 같은 분비물과의 접촉이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을 비롯한 공공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손 씻기 등의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이러스를 씻어낸다는 차원에서는 이 죽이는 사멸 효과는 없지만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질병관리본부로 신고가 집중돼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보건소로 연락해 우선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된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오늘 31곳의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해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이달 들어 중국을 방문한 교사나 학생을 파악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유증상자로 밝혀진 사례가 없어 예정대로 학사 일정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 감염증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14일 동안 강제 휴교 조치하고 각 학교 교실에 마스크와 체온계 등의 물품 비치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지역의 교육감은 휴업이나 휴교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파문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 방문 취소와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5월 중국 장시성에 도지사를 포함해 시장 개척단과 국악 공연당 등과 함께 대대적인 순방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또 중국 저장성에 파견한 전남도청 직원 1명도 안전을 우려해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장흥군과 보성군수 등으로 구성된 등량만권, 강진만권 행정협의회도 이달 말로 예정된 포르투갈과 스페인 연수를 취소했고 목포 상공회의소 상공위원 20명도 다음 달 중순 태국 연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지난해 실패했던 이용객 100만 명 달성에 다시 나섰지만 연초부터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일본 보이콧 기류에 이어서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중국을 잇는 항공 노선은 모두 3개. 제주항공과 중국 사천항공의 장가계, 제주항공의 산야, 중국 동방항공의 상해 노선입니다. 이 가운데 장가계 노선은 최근 단체 이용객 예약 취소 등을 겪으며 운항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장가계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뜨는 항공 노선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우한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예약 취소 사태가 일어나고 또 장가계는 그 후한성 바로 옆에 인접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비운항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지난해 100만 명을 자신했던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은 최종 89만 5천여 명. 전체 실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 노선이 지난해 여름 일본 경제보복 이후 폐지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실제 무안공항은 지난해 8월 한 달 1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일본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 매달 7, 8만 명씩 이용하다 연말에는 5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일본 대체 노선으로 취항한 중국 노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약 없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100만 명 시대 재도전이 연초부터 힘겨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국내 최대 수출입 항구인 여수광양항도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여수광양항 부두에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중국 기항 선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이와 함께 여객선 터미널 등의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생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가 여수 김포 노선에 대한 임시 운항을 마치고 정기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운항 횟수를 줄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생항공사의 대체 운항으로 공백을 해소하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와 김포를 왕복하는 50인승 소형 항공기입니다. 신생항공사 하이에어가 여수공항에서 임시 운항을 시작한 건 지난 3일. 약 2주 동안 테스트 기간을 거친 하이에어 측은 부산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 최근 정기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주말에 명절까지 겹치면서 지난 연휴엔 탑승률이 최대 9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 쪽에서는 항공을 가져가면은 할인해주고 저희들은 또 관광협회 쪽에 그 항공료 할인 등을 통해서 한편 하루 2차례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여수 김포 노선은 하루 한 차례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전 항공기의 저조한 탑승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운항 시간을 변경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대한항공이 여수 김포 노선을 감축할 경우에 대비해 하이에어 측에 대체 운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이에어가 노선을 증편을 하게 되면 그 증편 시간을 대한항공이 빠진 그 시간대에 좀 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이에어에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에어 측은 추가 투입되는 항공기와 인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여수 김포 노선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논의와 지자체의 고민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역 관광 혁신을 위한 정부의 관광거점도시 사업대상지 공모에서 여수시가 탈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대상지 가운데 국제관광도시로 부산광역시 한 곳을,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지난 21일 9개 기초지자체가 겨루는 최종심까지 진출했지만 관광 거점 도시로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선정을 위해 관광과 건축 디자인, 도시 계획과 교통 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도시들의 발전 잠재력과 관광 기반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여수공간 연륙연도계가 임시 개통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정말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으셨더라고요. 네, 5개 다리와 3개의 섬들을 거치는 색다른 드라이브 코스죠. 저도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요. 네, 이번 명절 정말 가장 뜨거운 핫플레이스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직접 한번 현장 돌아봤습니다. 임시 개통 나흘째, 여수에서 고흥을 향하는 첫 다리 화양대교입니다. 차량들이 교량을 빼곡히 채운 채 엉금엉금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정체는 조발도 둔병도로 끝없이 이어지지만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남해연안의 때묻지 않은 풍광에 방문객들은 체증을 기꺼이 즐기는 표정입니다. 5개 다리, 6개 다리인가? 네, 그러니까는 가게 통한 거잖아요. 일단 경치도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수에서부터 5번째 다리 파령대교 앞입니다. 연휴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10km도 안 되는 구간에 1시간씩이나 걸리는 심한 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수까지 갔다 오는데 엄청 많이 막혔대. 다리가 나서 굉장히 고흥, 고흥 반도하고 여수 반도 비해서 상당히 멋진 관광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교인 화양대교와 조발대교, 중로 아치교 형태인 적금대교, 현수교인 팔령대교 등 갖가지 형태의 다리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것도 이 구간의 매력입니다. 여수 고흥간 해상교량을 임시 개통했던 지난 닷새간 이 구간을 통과한 차량은 모두 3만 8천여 대로 하루 설계 교통량인 7천여 대를 평균 1,000대 가까이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이제 정상 개통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주 공정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공원에 관한 그 경관 조명하고 그리고 이제 조른 쉼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대 공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늘 자정부터 통행을 차단한 뒤 2월 마지막 주 중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공군이 올해 9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공군은 사회경제적 기업 지원과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20여 가지의 시책 사업 등을 통해 올 한 해 9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 밖에도 노인 일자리 2,720여 명, 장애인 일자리 110여 명 등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함께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 영취산에 고압 송전탑 설치에 반발해온 주민들의 항의 농성이 재개됐습니다. 여수 영취산 송전철탑 반대 대책위는 오늘 현장에서 산신제를 겸한 2차 집회 출정식을 갖고 지난 22일 안전상의 문제로 중단된 단식 농성을 릴레이 단식 형태로 재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투쟁의 목적인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관철될 때까지 한전 본사와 여수시청 앞 시위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상삼 1리 주민 52만 원,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주민 30만 원, 고흥군 과영면 외로마을 주민 32만 원, 스랑마을 주민 16만 원, 신포마을 주민 16만 원, 여수시 돌산읍 진두마을 주민 10만 원, 미평동 귀인아파트 주민 10만 원, 화정면 제도마을 주민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사업으로 순천 지역에서 지난해 275명이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이 사업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전남 동부 지역의 여객선을 이용한 귀성객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설 연휴였던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여수와 고흥의 도서 지역 여객선을 이용한 귀성객은 모두 24,883명으로
33,280명이었던 지난해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수청은 화양 적금 연도 연륙교가 임시 개통했고 기상 악화로 여객선의 운항 횟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섬진강 두꺼비의 산란 시기가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월 18일부터 두꺼비의 산란이 시작됐지만 올해는 벌써부터 산란하는 두꺼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단체는 경칩이 오기 전에 산란이 먼저 시작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겨울 평균 온도가 상승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신원미상의 유골이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중심으로 5.18 행불자를 찾기 위한 추가 유해 발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 인근에서 개토제를 열고 교도소 북쪽 부지 2,800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유해 발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굴 작업은 과거 안매장 발굴 조사를 주도한 대한문화재연구원이 맡았으며 발굴조사단 5명 등 10여 명이 동원돼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소규모 항포구 5개소를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시군에서 관리해오던 여수 신기항, 고흥 지죽항, 장흥 우산항 등 5개 소규모 항포구를 지방어항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번 지방어항의 지정으로 규모 있는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로 어항 현대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항 지정은 지난 2017년부터 지방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습니다. 순천시가 내일부터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내일부터 3일간 2020년 한 해 동안 순천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일정을 보고하는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보고회에서는 교육, 생태, 경제를 통합한 3 프로젝트에 대한 부서별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 발굴에 나서게 됩니다.